안녕하십니까. 퀴트님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요즘 핫한 과목별 강사들, 정확하게 말하면 입시 제도가 이제 바뀌잖아요. 요번 예비고일, 현재 중3 학생들부터 2028 제도로 들어가면서 입시 제도 변화가 생기면서 이 과목별 강사들의 현재 시장 수요를 제가 느낀 내용들을 겸사겸사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해서 마지막에 채용 정보까지, 제가 일하는 학원, 채용 정보까지 마지막에 살짝 넣어봤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정보고 선생님들이 현재 계시는 지역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용 봤는데 이거 틀리다, 이거 진짜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 꼭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댓글에. 자, 그러면 제가 모르는 지역, 제가 잘 몰랐던 지역이나 아니면 좀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 다른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항상 댓글로 겸허하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고, 현재 지금 각자 계신 지역에서 혹시나 이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달아주시면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서, 자, 요즘 고등강사 채용 시장의 공통적인 부분들, 제가 느낀 부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학원하고 강사하고 눈높이 갭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저는 이제 단과에 있다 보니까, 대치 쪽하고 목동 쪽하고 제가 있는 목동에서 운영하면서 이제 제가 채용하려고 만나뵙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대치 쪽에서도 이제 소개나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면은 제가 아는 강사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제가 있는 학원 미래탐구에 다른 지역 대표 원장님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원 쪽에서 요구하는 바하고 강사들이 요구하는 바하고 눈높이가 같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급여 조건에 맞는 것도 있고 단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 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눈높이 차이도 있고, 이건 현실적으로 항상 차이가 났는데 요즘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최소한 내가 저기서 수업 가면 최소 몇 명 이상은 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하는데 뭐 정보의 과도한 교류 때문에 그렇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 SNS를 통해 가지고 잘 되는 선생님들이, 우리 SNS라는 곳은 잘 되는 분들이 자기 자랑을 좀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자기가 느꼈던 정보들을 공유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잘 되는 케이스만 보니까 그 평범한 케이스나 잘 안 되는 케이스 이런 부분들이 묻혀갖고 그냥 온라인 평균이 올라가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단과에 도전하고 싶다 또는 단과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 타 지역에 있다가 목동으로 오시는 분들 아니면 대치를 소개시켜드린 분들,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잠깐 너무 잘된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 가치를 올려버린 케이스들도 꽤 있고요. 두 번째로 학원에 이제 원장님들이 한 지역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그 지역의 평균을 자기는 그냥 진짜 평균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이나 스펙이 조금 좋거나 아니면 좀 의욕적인 선생님들의 기대치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는 다행히 그냥 보면 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데, 안 그런 케이스들도 종종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근데 이 얘기의 빈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사회적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보장된 강사, 정말 잘할 강사 뽑고 싶어 하고, 선생님들은 정말 조건 좋은 학원 가서 똑같이 일할 건데 가고 싶어 하고, 요 갭 차이가 점점 난다. 이게 되게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사 구인 난이도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 학원가로 유입되는 그 신규 강사의 숫자가 예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한참 들어올 때보다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난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오는 강사들의 숫자가. 그래서 강사 구인 난이도는 계속 상승 중이다. 그 고등에서 고등 단과에서 특히 대형 단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대형 단과는 항상 신규 뉴페이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계속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지면 이 학원이 점점 하락세 되는 게 모두가 느낍니다. 구성원들이.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모두 싹 물갈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잘하시던 분들이랑 괜히 뭐 빠이빠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선생님들이 와서 그분들이 모두 성공하진 않지만,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운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터지는 분들이 생기는데, 이분들이 터질 때 기존의 성공 방식이 아니라 살짝씩 다른 성공 방식 가지고 이제 터지거든요. 기존의 성공 방식과 같으면 이미 그 방식의 고인물들이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확 하고 터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학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뉴페이스가 항상 필요한데, 뉴페이스가 없어요. 왜 없냐면, 원래 그 대형 단가는 좀 강의 어디서 좀 굴러서, 이런 말 하면 좀, 일반적인, 우리끼리 있을 때 하는 말이지만, 어디선가 강의력 훈련이 좀 된 다음에 자신감이 좀 많이 상승하신 분이 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새는 딴 데서 수업 증명이 좀 덜 된 사람들조차도 조금, 인원수가 적다. 그렇게 해서 수업이 좀 증명되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하려고 증명이 좀 덜 됐다. 옛날보다는 좀 연차가 덜 됐는데, 바로 단가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패 확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안 뽑을 수는 없어요. 누가 잘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잘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학원들 잘 보시면은, 아니면 뭐 목동이 됐던 딴 지역이 됐던 대형 학원들 보시면은, 한번 학원 운영에서 그 의사결정자가 한번 학원 분위기를 쇄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강사들을 확 하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사람 편, 우리 편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럴 때, 단가 문이 좀 넓게 열렸을 때, 그럴 때 진입을 하셔가지고 본인 실력으로 증명하셔서 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하여튼 구인 난이도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난이도가 계속 상승 중인 것 같아요. 이에 맞춰가지고 강사 연령이 이제 은퇴 연령이 점점 뒤로 늦춰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신규가 들어와야 기존에 있던 분들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경쟁의 사회라서. 근데 신규가 덜 들어와요. 들어올 사람이 점점 적어졌어. 그럼 기존의 분들도 웬만큼 사고 치거나 웬만큼 깨지는 게 아니라면, 그래도 좀 본인 좀 저렴한 표현으로 나이 값을 잘 해주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수업할 수 있는 연령대가 점점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멋있는 말로 강사 연령에 대한 학원의 관용도 폭이 좀 높아졌다. 폭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30대 극후반이나 40대 초반? 뭐 이런 분들도 단과로 진입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들, 옛날 같으면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그만두실 때 우리 이 작은 사회적 합의, 학원판 사회적 합의로, 이제 그만두실 때쯤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연령대에도, 계속 정상 또는 정상 근처에서 계속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기회도 점점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수업할 기회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 억울한 게 있긴 하지만, 뭐 영어는 과목이 특성이 좀 있었고, 저는 인생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요런 게 좀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체크가 확대되는데, 레퍼런스 체크는 그냥 딴 게 아니라, 이전에 학원에서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점점 확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유선상으로 확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의 고충이죠. 원장님들의 고충. 극소수의 자기 경력을 너무 과포장하던가 아니면 자기 경력을 허위로 진술하는 케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소수의 선생님들이 이제 와서, 그런 강사들이 와서 채용을 잘못했다가 나중에 된통당한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는데, 그게 요새 이제 원장님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강사 커뮤니티가 늘어나는 것만큼 강사들만큼 많진 않아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강사 생활 하다가, 여러 원장님들이랑 좀 교류를 하다가, 원장이 된 케이스에서는 그냥 진짜 전화 2통화 안에서 웬만하면 다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저 강사가 어떻게 일했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저한테도 종종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전 학원에서 어떻게 일을 했던 강사인가? 라고 하는 거를 다방면으로 레퍼런스 체크를,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게 예전보다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믿고 썼는데,
요새는 믿으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느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 영상에서 평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런 것도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평판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당연한 얘기인데. 하지만 이런 게 실제로 한다. 그 한두 달이 거치면, 한 달이 거쳐서 모두를 알 수는 없지만, 한 번만 더 거치면은 거의 나옵니다. 아예 단과신양 신규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걸 판단하지 않겠지만, 기존 경력이 있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기가 몇 명 했다라고 하면 그거 진짜 몇 명 했는지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올타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변치 않는 거. 젊은 선생님 선호하는 거, 여전합니다. 학벌 좋은 선생님 선호하는 거, 여전합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모든 직장이 그렇잖아요. 경력 있는 선생님 선호하는 거, 당연히 경력 있으면 관련 경력이죠. 관련 경력. 있는 선생님 오시면 든든하죠. 대신 좀 더 챙겨드려야 되니까 그 조건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외모 훌륭한 선생님, 요새는 비주얼 세상으로 바뀐 지가 한참이기 때문에 외모가 훌륭한데, 이게 막 진짜 미남, 미녀, 이런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보면은, 당연히 감사한데, 중요한 거는 외모가, 단정. 개성 있어도 좋습니다. 개성 있는데, 좀 단정하신 분, 외모에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신경 쓰시는 분, 그 남자 선생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때 머리 깎으신 분, 그 다음에 옷 입을 때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그 이펙트가 큰 옷을 안 입으신 분. 외모 단정, 남자 강사, 제가 이제 다른 원장님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남자 강사 외모가 잘생긴 거, 이거 빼고 나머지 건 없습니다. 머리 단정하고, 머리가 단정하다. 멋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옷 깔끔하다. 이러면 오케이. 그냥 깔끔하다. 잘 입고 이런 거 필요 없으면 깔끔하다. 자, 5번에서 보는 건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보통 이거 면접 인터뷰 볼 때 이런 거 좀 많이 보는데, 그 사회성이 뭐 친구 많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분이 학원 안에 와서 다른 그 학원 스태프들이나 다른 선생님들과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가. 가끔 너무 자아가 굉장히 세신 분이 있어요. 자기 말이 옳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 우리 학원에서 못 맞춰 좀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아무래도 못하겠죠. 이거는 원래 올타임으로 항상 보던 거라서 모두 알고 있는 거지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과목별로 들어가 볼게요. 과목별. 자, 수학 강사. 자, 옆에 써놨습니다. 수요 항상 있습니다. 수학 강사에 대한 수요는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요즘 들어서 뭐냐면 최상위, 특히 극상위의 학생들을 담당하는 강사는 품귀입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똑똑해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수학은 항상 최상위권 애들, 제일 잘하는 전교 1등급 아이들, 의대 가는 아이들, 얘네들을 가르치는 것에 수학 선생님들이 다 타 과목에 비해서 엄청나게 프라이드를 가졌고, 물론 수학을 그렇게 해야지만 대학을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 갖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마켓에 오면, 시장에 오면 극상위 애들은 예를 들어 전교 1등급 애들을 받고 싶어요. 그럼 한 학교에 몇 명 있겠어요? 전교 1등이라고 주장하는 3명 있으니까 한 학교에 3명이잖아요. 그럼 한 반에 20명을 만들려면 최소 7개 학교 애들이 필요해요. 7개 학교에 전교 1등급 애들이 나한테 와야 돼. 다 와야 돼. 근데 그렇진 않잖아. 걔네들이 여러 학원에 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은 잘 돼도 15명에서 20명 사이에요. 잘 돼도. 근데 옆에서 한 2등급, 3등급 애들 1등급 끄트머리 거치게 만들어줘. 이런 선생님들은 잘 되는 강사가 인간 강사가 되는 거잖아요. 현강에서 잘 되는 강사, 이런 강사들이 뭐 100명 놓고 수업하고 130명 놓고 수업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거나 관심 있게 보신 선생님들은 보통 타겟을 2, 3등급, 좀 넓게 가면 4등급까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아주 잘 끌고 가면서 1등급으로 만드는 게 가장 그 학생 폭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의 니즈를 채워주면서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강사는 지금 시장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희 고3의 수학 선생님들을 이제 추가로 모시고 이제 기존의 선생님들도 계신데, 딱 기존에 계속 극상위 해주시는 선생님 딱 한 명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그 할 능력이 되시는데 여쭤봐도 안 하신다 그래요. 본인도 알아, 이 시장의 사이즈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최상위 극상위 강사에 품귀가 된다. 특히 극상위 아이들의 니즈를 맞춰주면서 이 엄마들이랑
상담이 되는 부분 굉장히 귀합니다. 다음, 개별 맞춤 수업에 맞는 강사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그 수학 학원 전문 학원 시장도 보면은 그 판서형 수업을 하면서 성장했던 한 중대형 학원, 중위권 이상의 학원들, 이런 학원들이 점점 한반 평균 인원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교습소가 됐던 아니면 개별 맞춤 수업을 하는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의 니즈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상위권을 못 모으면 또 밑에도 안 모이고, 여기서 또 조금 어렵다, 어렵다 나가고 쉽다 나가고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개별 맞춤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선생님들을 찾는데, 이 개별 맞춤 수업을 해주시는 분이 저희 학원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이분 딱 한 번만 하십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고등 기준입니다. 하려면 진짜 잘하는 애하고 진짜 못하는 애가 동시에 커버가 돼야 돼. 한 반에 5명, 6명을 놨을 때 이게 동시에 커버해야 되고, 각 단원별, 진행하는 단원별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가 본인 하드에 있어야 돼요. 딱 보고 너 이거 필요하겠다, 이거 풀어봐고 바로 뽑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맞춤 수업에 맞는 강사가 품기가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또 처음 고등 수학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해서 길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요런 학원에 만약에 가셨을 때 여기 뭐 페이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반 인원수가 많이 못 가는 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고등 처음에 오시고 그 다양한 아이들을 한 시간에 다양한 아이들을 접하면서 강제로 내 컨텐츠 풀을 늘려야 되고 강제로 초긴장 상태에서 학생들이 들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다 줘야 되다 보니까 실력 늘리기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판서 수업하면서 대형 강의 하는 건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필요하지만, 하여튼 그 학원과 구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한 반에 10명에서 20명 사이를 놓고 하던 전문학원 스타일들이 점점점 평균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학생들이 줄면서, 그리고 학원 수는 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니즈에 맞춰가지고 개별 맞춤 수업을 하는 반 클래스를 점점 늘려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홍보 디자인은 강한 강사인데, 우리 수학 선생님들 무슨 홍보냐? 자기 홍보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강사냐?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들은 그 학자 스타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수학을 얼마나 쉽게 아이들한테 풀어주고, 중요한 능력이죠. 판서 깔끔하게 해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도 내가 풀어줄 수 있냐. 지금 현행으로 왔을 때 미적의 제일 어려운 문제, 미적의 제일 어려운 문제 딱 오면 풀어줄 수 있냐. 기하 문제 바로 풀어줄 수 있냐. 확통에서 굉장히 특이한 문제도 풀어줄 수 있냐. 이거를 몇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수 있냐. 아이들 수준에 맞춰갖고 풀이 방법들을 다르게 풀어줄 수 있냐. 이 아주 근본적인 이 능력은 원래 중요한 거고 지금도 중요한데, 이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학 실력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눈에 띄는 이 비주얼에 맞는 거죠. 내 얼굴 말고 내 강좌에 이 홍보에 신경 쓰는 선생님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기 컨텐츠의 디자인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쓰냐 안 쓰냐. 이거 강한 강사 수요가 아주 높습니다. 자, 다음. 요즘 학생들한테 강의력 먹히는 강사인데, 이게 지금 써놓고도 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까 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강의력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맞는데, 저는 강의력의 기준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오늘 찢었다 라고 하는 느낌 말고, 저도 그런 착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거 말고 학생들 입에서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아요, 너무 명쾌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든 강사가 원하겠죠. 근데 여기도 괴리가 좀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학생들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기 수업 되게 만족하게 하고 나오고 수업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반에서 수업이 너무 어렵다, 수업이 너무 지루하다, 이런 의미로 태어나는 케이스들이 계속 생겨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요즘 학생들, 요즘 트렌드들 있죠, 아이들.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요즘 아이들 트렌드. 끈기가 없다, 학습 태도가 안 좋다, 남아서 하라 그래도 도망간다, 구라친다, 그 다음에 조금만 아프면 결석한다. 왔는데 기본이 너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들 모두가 들어보셨거나 이 중에 하나는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 아이들이 기존보다 점점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먹히는 강의력, 굉장히 큰 주제죠. 이게 점점점 이 반응이 점점 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평균이나 평균보다 살짝 높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항상 계신데, 이 아이들한테 진짜 기가 막히게 딱 듣자마자, 선생님 너무 수업 좋아요. 라고 해서 피드백이 오는 강사가 예전보다 비율이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아이들이 너무 다양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활용 능력이 좋은 빠른 강사.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상담실이나 뭐 학원 원장 입장이나 또는 강사 입장에서 이런 반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거 특강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컨셉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바로 이거 해볼까 했을 때 바로 준비해서 나올 수 있는 강사.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원래 하던 커리큘럼이 있고 설명 방식이 크게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가 하던 커리큘럼이 있고 이거 다음엔 이걸 해야 되고 이거 다음엔 이걸 해야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갔어라는 경험을 계속 쌓아가실 텐데, 특히 수학 선생님들이 이 본인만의 시스템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강하시거든. 강할 수밖에 없고, 과목 특성상. 근데 그거를 한 번씩 꼬아서 빠르게 옮길 수 있으니까, 다른 말로 융통성 있는 강사는 수요가 넘칩니다. 넘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제가 관찰하고 제가 느낀 것 기준이에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수학 강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수학을 뭘 알아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원장 입장에서 또는 다른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이런 강사들에 대한 수학 강사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무조건 자기는 채용하고 싶다. 기본급 얼마 이상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국어 강사. 수요 항상 있죠. 여기도. 수학 국어는 항상 강사가 없어서 난립니다. 자, 근데 요즘 선생님들, 이제 진입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강사를 딱 보면 원장들이 눈이 돌아가냐면 트렌드에 아주 잘 맞거나 아니면 아예 특이한 강사, 설명 방식이나 그 커리큘럼의 방식이 아예 특이해. 못 봤어. 내가 이런 거 잘 못 봤어 하는 강사가 있으면 눈이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요즘 선생님들이 다 실제로 보면 그렇진 않겠지만, 실제로 수업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당연히 강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커리큘럼을 보고, 본인이 이제 본인을 설명하는 설명의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교재 라인업을 보거나, 아니면 학부모 상담할 때 내용을 보면은, 복붙의 수준으로 한 두세 가지 종류 중에 한 명으로 거의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수능 영어에서 파생된 것 같아요. 수능 영어가 그렇게 정형화되고 나서, 아주 전통파, 글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조독해파, 뭐 이렇게 해서 구조독해 쪽으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수능 점수를 잘 봐서 대학을 잘 나오신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짬뽕 혼합된 파가 있고, 그래서 뭐 크게 보면 그 안에서 그냥 결정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고등 국어 강사를 모실 때, 저 사람 진짜 제대로 잘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의견들은, 저 사람 진짜 대박 날 것 같다의 의견은 딱 하는 것 같아요. 신선함을 줄 수 있냐 없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모든 과목에도 적용이 되긴 하는데 특히 국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국어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자기 이런 거 진짜 특이하고 자기는 강점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어디서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어. 아니면 그 방식의 일타가 이미 있어. 우리 동네에 있든 아니면 뭐 수능에 있든 있어. 이게 이 국어 선생님들의 딜레마가지 않을까. 벤치마킹으로 성장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정형화가 된 게 꽤 아쉽습니다. 다음, 요약 정리 잘해주는 강사. 요약 정리 선생님들 다 잘 하시죠. 하는데 요즘 아이들 문해력에 맞게 요약 정리를 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요약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 문해력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마지막에 요약 정리 잘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으면 그냥 훅 하고 없는 자료도 만들어서 모시고 싶은 그런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 문해력에 맞춰서. 그 다음에 연강 커리큘럼이랑 교재가 단행본으로 세팅된 강사. 생각보다 국어 선생님들이 자기 연강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교재가 단행본으로 세팅된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교재 단행본이 세팅이 돼 있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짝기 수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내신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문학작품별로 이제 정리된 거 내용 쫙 모으고 기출문제별로 쫙 모으고 해도 이걸 애들이 다 소화를 못하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앞에 개념 정리를 자기 손으로 쓴 강사. 1번 개념 정리를 자기 손으로 쓴 강사. 2번 모의고사를 볼 때 모의고사 뭐 예를 들어 수능 수업이다, 모의고사 수업이다 그러면 뭐 고1, 3월 모의고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설지를 자기 손으로 플러스 알파를 써주는 강사. 요 정도의 컨텐츠 퀄리티를 가진 강사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연강 커리큘럼도 있고 교재도 이렇게 표지 있고 막 하는데요. 실제로 이 수준까지 가는 강사가 없고 내신 선생님들 중에서 특정 내신에서 내신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직접 만드는 선생님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본 사람이 극히 드물게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1타야. 1타. 그래서 연강 커리큘럼과 교재가 단행본인데 자기 색깔이 묻어있는 강사. 전부 다 생으로 다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색깔이 묻어있는 강사 귀합니다. 위에 1번이랑 거의 비슷해요. 트렌드에 아주 잘 맞거나 아예 특이한 강사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좀 정형화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이분은 구조독해파다. 뭐 예를 들어서 구조독해파다. 이분은 비문학파다. 그래서 그쪽 부류에 강한 선생님이 있는데 이런 선생님들 특징은 맞는데 이분의 잘하는 부분이 다른 어느 지역에 가든 똑같은 분야를 더 잘한다고 주장하거나 시장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연강 커리큘럼은 교재량이 있는데 딴 데랑 디퍼런스가 없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잘 이렇게 안 와다. 한 방에. 자세히 보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는 강사 보면은 강사가 계시면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 고등은 이렇게 3개. 자, 다음 과학 수요 위축. 이거 과학 선생님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수요 위축입니다. 왜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과학이 물화생지가 합쳐서 통합과학이 수능에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중3 아이들부터 이제 통합과학이 고1 때 20% 내신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선택과목으로 갔다가 3학년 때 다시 그때도 뭐 전공 선택하겠지만 이제 수능 공부를 하게 되면 통합과학을 하면서 물화생지가 합쳐져서 통합과학이 되버렸죠. 물론 2학년 내신 때의 선택과목에서는 물화생지가 살아있긴 할 겁니다. 그리고 수시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내신 점수를 반영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를 못하겠지만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물화생지가 합쳐졌어요. 그럼 강사 4명이 필요하다는 게 1명이 필요해요. 1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능 하시던 선생님들이 이거 통합과학으로 바뀌는 걸 미리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수요가 주는 것도 있고 두 번째에 올해 수능의 특징이지만 사탐런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인원수가. 고2부터도 이제 사탐런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뭐 과학이 좀 약한 학생들이 이과를 가려면 보통 선택하던 게 물화는 어려우니까 전통의 강좌 과목이고 그 다음에 생지를 많이 선택을 했단 말이야. 비율로 따지면 생지가 제일 많았는데 생지를 하다가 지구과학 사탐 하나, 생명 사탐 하나 이렇게 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재종반에서도 올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됐고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1, 예비 고1 통합과학으로 내려오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꽤 계신데 저희 학원도 꽤 계세요. 근데 이분들 수능하시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컨텐츠나 아니면 수업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신 하시던 선생님보다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수능에서 경쟁하시던 분들은. 그래서 학원 입장에선 땡큐인데 문제는 현재 중3 아이들이 과학 전문 학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군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중3 때 물리 한 번에 그쪽은 이제 중등은 무조건 물리화학이야. 물리 한 바퀴 돌려, 그 다음에 화학 한 바퀴 돌려, 그 다음에 통합과 고등과 한 바퀴 돌려, 그 다음에 다시 물리 돌려, 화학 돌려, 통합과 생명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제 고등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중3에서 이미 물리 한 바퀴 돌리고 화학 한 바퀴 돌리고 통합과학 한 바퀴 돌리면 여름방학이야. 여름방학인데 그 다음에 다시 물리 돌리려고 하면 물리 심화과정 한번 해보자, 물리 전자기 한번 돌려보자, 물리 역학 한번 돌려보자 하면 안 해요. 그냥 당장 1학년 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통합과학 되니까 과학 별로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해요. 야, 화학 중화반응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은 반응 쪽으로 가보자. 그러면 안 해요. 킬러. 아니, 그거 없었다면서요. 안 해요. 역학도, 물리 역학도 따로 빠지죠. 안 해요. 그러니까
메인 과목에 그 유전도 아마 생명 유전도 아마 따로 빠지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킬러였던 단원들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애들이 개별 원 과목을 미리 안 합니다. 근데 통합과학 한 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통합 한번 할게요. 그래서 중3의 과학 전문학원의 수요가 확 하고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은 모두가 피부로 느끼시지만 수요가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다. 그래서 과학 강사 수요 예측으로 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딱 여기 한 줄입니다. 한 줄. 이제 여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있나? 첫 번째, 전공이 통합과학 교육인 선생님은 일단 환영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재밌는 역설이 됐냐면, 이전에 이렇게 2028이 나오기 전에는요, 과학 전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물리 전공, 뭐 화학 전공, 뭐 생명 전공, 지구과학 전공, 뭐 이쪽에서 전공이 좀 나뉘어 계셨고, 그죠? 나뉘어 계셨고, 아니면 공학 전공하신 분들 계시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메인 과목을 하나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고, 인원수로 보면은 물화생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자기 전공을 가지고, 이제 고1 통합과학은 그냥 내신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본인이 그냥 통합과학 진행하시다가 이제 2학년 되면 자기 전공 과목으로 가시면서 이제 선고를 취급을 받습니다. 내가 물리 강좌 깔아서 특히 수능으로 갔어요. 물리 강좌 깔았어. 그럼 물리학과 나와야지. 그죠? 생명 깔았어. 그러면 생명공학 나와야지. 생물 나와야지, 생물. 그죠? 그런데 갑자기 통합과학 교육은 몇몇 대학원에, 극소수 대학원에 좀 있었는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서자 취급받았거든요? 서자 취급. 아니, 전공이 통합과학 교육인데 수능 수업하고 싶다고 얘기해. 자기 부전공은 물리래. 자기 부전공은 화학이래. 그래서 이제 수능 수업을 하게 되면 하는데, 알게 모르게 서자 취급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선골돼 버렸습니다, 선골. 그래서, 대표적인 통합과학 교육이 있는 대학원, 연대 통합과학 교육 대학원 지금 터져 나간다 얘기 들었고요. 다른 학교에도 통합과학 교육 전공이 점점 이제 생기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공이 통합과학 교육이다. 그러면은 환영. 이분들이 이제 수능 깔면은, 아니면은 1학년 내신 깔면은 유일한 전공자가 되는 전공 과목자. 자, 그 다음에 홍보 디자인이 강한 강사인데, 여기 다음 거랑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과학을 이제 한다는 얘기는 수능 기준이기도 하고 내신 기준이기도 한데, 그러면은 전교생이 문이과 통합으로 통합과학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이과 통합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이과 애들만 들었는데, 사군지는 이과 비율이 압도적이고, 전국 단위로 보면은, 올해 처음으로 이과 선택한 애들이 조금 더 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대체로 전통적으로 절반쯤 되는 학생들은 문과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과학을 안 했어. 과학 젬병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과학을 해야 돼. 해야 돼. 필수로 다 해야 돼. 그럼 얘네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이죠. 못하는 애들, 중하위권 수업이 강한 강사. 최상이 필요 없고 중하위권 수업이 강한 강사. 못하는 애들 붙잡고 우쭈쭈 해주면서 해줄 수 있는 강사. 근데 원 과목에 강했던 선생님들은, 또는 수능 메인 과목에, 수능 원 과목에 강했던 선생님들은 보통 그 과목을 선택했다면 그 과목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애들이 주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지구과학을 조금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다 커리큘럼이 잘하는 애들에 맞춰져 있어요, 많이. 그래서 뭐 생명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게 유전 파트인데, 수능 수업할 때 유전부터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면 딱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 자기가 잘 설명하는 거 보고, 여기서 못 버티네, 어차피 나중에 바꿀 거니까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대다수가 못 들어간 애들이, 이제 다 들어야 돼요, 필수로. 대학 가려면. 중하위권 수업이 강하면서 얘네들은 뭐에 약해요? 홍보 디자인에 약해요. 시각적인 거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돼 있고, 이제 통합과학 교재 새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왔을 때 내용의 충실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중하위권 애들은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두 개 합쳐지는 거예요. 이거 세 개에 다 해당하는 선생님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선생님들은 이미 한 번 앞서가고 계세요. 그래서 고등과학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축소되고 있다. 이 과학 선생님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그 교육 정책 변경에 항상 큰 가장 큰 변동을 받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영어가 절대평가된 게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고등 영어 선생님들 수요는 절대평가 이후로 계속 위축되고 있긴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신 메인 학군지에서는 많이 위축이 돼 있고, 지금 수시 학군들, 정시보다 수시로 애들 대학이 많이 가는 학군들에서는 내신 영어 베이스, 수능 영어는 점점 엄청나게 수요가 위축된 게 매년 조금씩 늘어나죠. 그나마 이제 명맥을 이어오고 그 중에서도 1타가 나와서 대단한 장면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일단 노베이스 데리고 개강해주는 선생님. 못하는 애들, 정말 못하는 애들, 점점 못하는 것 같아, 진짜. 영어는. 노베이스 애들 모여도 개강해주는 선생님. 자, 다음에 내신에서는 타겟 학교, 내신 자기가 타겟으로 한 학교 적중문제 만들 의지가 있는 강사. 유료 콘텐츠 믹스 말고, 아이들 진짜 적중해주고 싶어서 그 학교 내신 분석, 기출 분석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직접 유료 콘텐츠에서 100% 채워주지 못하니까 맞춰가지고 만들어줄 만한 의지가 있는 강사가 환영받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이제 학생 관리에 진심인 강사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클리닉이라는 게 수능 선생님들 웬만하면 안 했거든, 클리닉. 요새는 웬만한 대강사님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클리닉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 학생 관리에 진심인 강사. 예전에는 수능은 아무래도 전 과목 공통으로 강의력, 대형 강의 이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학생 관리에 좀 더 포인트가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 학생 수요의 시즈널리티를 버틸 만한 멘탈을 가진 강사 이게 뭐냐면 점점 지금 현재 학군지에서는 방학 때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안 듣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요. 내신 때 듣다가 방학 때 그만두고 이게 엄청 심해졌어요. 그리고 학군지가 아닌 비학군지에서도 이게 점점 비율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일단 이거 버텨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트렌드야. 근데 가르치던 애들이 기말고사 때까지 잘 봐서 1등급 나왔어. 그래서 얘가 기말고사 끝나고 카톡이 와요. 선생님 요번에 100점이라 1등급 뜰 것 같아.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다음에 문자가 와요. 빵긋 웃으면. 선생님 방학 때 쉬었다가 2학기 때 다시 봬요. 그럼 멘탈 확 날아가잖아요. 이게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에 버틸 만한 멘탈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회 강사 수요 폭발입니다. 사회 강사는 딱 한 줄입니다. 한 줄. 지금 현재 여기저기 학원에서 일단 내년에 사탐이 내신 비중이 공통사회 내신 비중이 20%가 들어가잖아요. 국영수 사과랑 똑같이 20%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비율이 확 하고 늘어났고 이 절대평가 한국사가 아니라 이제 내신 상대평가가 되면서 이게 학생부 반영 비율이 20%가 되다 보니까 이 사탐을 무조건 수업을 하긴 해야 돼요. 이게 타 과목 정규 과목처럼 6주, 7주, 8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아무래도 암기할 것들이 많고 정리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비중이 높을 거고 모든 과목, 내신 과목 중에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 3, 4주에 다른 메인 과목보다 한 절반쯤에서 애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가설이 있는데 까봐야 아는 건데 사회 선생님 모시려고 여기저기 학원에서 지금 발 뻗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수업 해본 강사가 1번입니다. 지금 수요 폭발입니다. 메인 학원이고 나발이고 수요 폭발이다. 조건 없어요. 통합사회 수업 해봤냐? 그럼 해봤다. 훌륭한 강사. 레어 아이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길고 긴 고난과 멸시의 고난의 행군 속에 드디어 빛을 볼 때가 오셨습니다. 인기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벌써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원들, 메인 학원들 이런 데서 사탐 선생님들 중에서 통합사회 선생님들 할 만한 선생님들 중에서 젊고 학력이 조금 좋다 그러면 막 전속 계약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하여튼 한 줄 사회 강사 폭발. 젊은 선생님인데 나 지금 영어 강사 1년차인데 국어 강사 1년차인가 그렇게 됐는데 나 전공이 사회계열이다.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저도 전공이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통합사회 수업 한번 해볼까? 우리 기존의 선생님들이 다 하는데, 오픈할 때 이게 한 3, 4명 모일 것 같은데, 누구 시키기는 뭐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추천하긴 뭐한데, 뭐 해서, 해보면 나쁠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거 수업이라도 해볼까? 이런 상상도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컨텐츠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체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래탐구 고등에서 과목별 선생님들을 모십니다. 지금 잘 모시고 있고요. 단과 단톡방에 타임교육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의 모회사 이름이 타임교육이라서 어디선가 광고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지역은 대치를 제외한 전 지역이고요. 현재 목동, 중계, 성북, 동정, 마포, 분당 여기에 이제 지역 해운대도 있어요. 여기서 비율제 단과고요. 조건은 그 다음에 강의 시작 지점은 지점별 상이한데 보통 겨울방학부터 시작 또는 내년 내신부터 학교별 내신부터 전 과목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비율제 단과 한번 진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거 좀 이번에 한번 단과 진입을 해보고 싶다 이번 타임에 아니면 다른 데 지역에 있다가 해당 지역에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다 학원을 좀 한번 바꿔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제 이메일입니다. 요 이메일 주소로 밑에 그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이력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력서랑 뭐 경력 기술이나 아니면은 그 자기 교재 만들어 놓은 교재 샘플이나 뭐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단 약속드리는 건 첫 번째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답장 드립니다. 원하시는 지역 있으시면 원하시는 지역 이제 체크해 주시면 제가 답장 해당 학원 원장님한테 보냈습니다. 라고 답장을 드릴 거고요. 목동에 지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보고서 그 인터뷰 단계로 가든 안 가든 답장을 모두 드리고 제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탐구 학원, 그러니까 타임교육이라는 모회사에 속한 모든 학원에 제가 느낀 장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강사로 15년을 했고 지금 원장으로 2년차, 2년이 만으로 이제 2년 다 돼가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장점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돈 갖고 장난 안 칩니다. 절대로 돈 갖고 장난 안 쳐요. 나름 그 상장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해갖고 이 회계 투명성은 우리나라 대기업급입니다. 자, 이거 하나 장점으로 이제 홍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찍었네요. 40분 좀 넘게 찍었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용은 주관적이고 제가 이제 보는 관찰하는 지역들 기준으로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내용을 말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내용 우리 지역은 다르다 또는 요즘 느낀 거 내가 느낀 건 이런 것도 있다 라고 하는 걸 댓글로 달아주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